또 큰 수술을 하자고 할까봐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던데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인공관절 없이 무릎을 더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 이건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내쇼TV 관절 이슈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만준입니다. 요즘 무릎 때문에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유독 더 아프고 마트에서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한 번에 못 일어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몇 걸음을 조심조심 해야 되는 느낌.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려면 또 망설여집니다. 가면 또 큰 수술을 하자고 할까봐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던데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을 권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공관절 없이 무릎을 더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정말 피할 수 없나요? 40에서 50대 이후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점점 닳고 관절 사이 간격이 줄어들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흔합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와 근력 감소, 체중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어서 한번 닳으면 완전히 원래 상태로 재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골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연골을 최대한 오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같은 관절염은 아닙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대개 서서히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으면 뻐근한 정도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분명해지고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느낌도 동반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반면에 반월상 연골 파열은 조금 다릅니다. 갑자기 무릎을 삐끗한 후부터 찌릿한 통증이 생기고 특정 각도에서만 유독 아프고 무릎이 걸리는 느낌, 심하면 무릎이 잘 펴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 퇴행성 변화와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릎 안쪽, 아래쪽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면 딱 그 지점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는 거위발 건염 같은 힘줄 염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골 문제가 아니라 힘줄의 염증입니다. 이 경우 치료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릎이 앞쪽이 아프거나 계단 내려갈 때 더 힘들고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다면 슬개대퇴관절의 연골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핵심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치료를 결정할 때 엑스레이나 MRI와 같은 영상 사진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통증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기준입니다. MRI상 관절염이 심해도 통증이 거의 없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MRI는 심하지 않은데도 통증이 심한 분도 있습니다. 이에 맞춰 치료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약물치료입니다. 약물치료는 단순 진통 목적이 아닙니다. 관절 안의 염증을 조절해서 연골이 더 빠르게 닳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주사치료인데요. 주사치료에 대해 오해가 많습니다. 잠깐 효과가 있다가 다시 아픈 거야. 맞아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주사의 목적은 연골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 안에 염증이 심해지면 관절에게 구성 성분이 변화하게 되고 연골이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에게 점도를 개선해서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한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혀서 통증의 악순환을 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치료제 중에도 하나입니다. 콜라겐 주사나 PRP 같은 재생 주사는 염증 환경을 개선하고 조직 회복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주사 치료는 영구적 해결이 아니라 관절 환경을 안정시켜서 수술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약물 주사 치료로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수술을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수술이라고 해서 모두 뼈를 깎아내는 수술은 아닙니다. 관절경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5에서 7mm의 작은 절개를 통해 손상된 연골이나 힘줄 등을 치료하는 관절경 수술인데요. 내시경 카메라와 미세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화면을 통해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CT나 MRI 등의 진단으로 확인되지 않은 병변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내 관절을 최대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카드는 인공관절인데요. 연골이 대부분 소실되고 야간통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보존적 치료가 충분히 시행되는데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없이 오래 쓰는 생활 습관인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이 늘어나면 보행 시 무릎에는 약 3kg의 추가 하중이 실리고요. 운동 시에는 5kg의 추가 하중이 실린다고 합니다. 즉 5kg만 체중 감량을 해도 무릎 부담은 15에서 20kg이
감소합니다. 이건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한데요. 무릎 대신 근육이 하중을 받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이것이 관절 보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릎에 안 좋은 쪼그려 앉는 시간을 피하고 무리한 동작이나 또 등산을 피하시고 통증이 심할 때는 쉬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치료입니다. 원래 한번 손상된 무릎 연골은 원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다른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손상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아픈데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계속 참는 것인데요. 통증이 있는데 병원 방문을 계속 미루거나 체중이 늘어가는데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행동들은 무릎 아래 염증을 반복시키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계속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특히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관절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손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는 것이 치료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인공관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훌륭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관리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술 없이 연골을 다시 만들 수는 없지만 남은 연골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치료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늦기 전에 정확히 진단받고 내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무릎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버텨줄 겁니다. 내 무릎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리하면 충분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박만윤 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